마켓이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밤을 달릴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벌써 한 주를 마무리 지을 금요일 밤이 됐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전반적으로 정치 지정학적 이벤트와 실적 시즌 이슈가 교차하면서 테마별로 순환매가 일어난 장세였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트럼프와 푸틴 발언으로 인해서 강세를 좀 보여줬고요.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오면서 남북 경협주 다시 좀 부각을 받게 됐습니다. 최근에 조금 고점 부담이 컸었던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다시금 소강 국면에 들어서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출회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이슈가 좀 교차해주면서 마감까지 수급을 좀 받쳐줬지만 공통점은 뉴스가 있는 쪽에는 결국 자금이 붙는다라는 점이겠죠. 앞으로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저희 마켓 위너와 함께 똑똑한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죠. 오늘도 저희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힘, 오늘은 종목 월드컵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역시도 50분 동안 저희와 힘차게 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주식 항해사 이용철 파트너님 모시고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항해사 이용철 파트너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 굉장히 핫했던 종목들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 종목들을 가지고 어느 타점에서 잡아 나가야 될지, 그리고 16강에서 본 종목들 중에서 비록 우승은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신규로서 공략할 수 있는 타점들 함께 잡아 나가면서 옥석 가리기 함께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알찬 종목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월드컵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던 종목들 리뷰까지도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이용철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던 종목들, 그리고 또 우승 트로피 거머쥐었던 종목들 한 종목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6일자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던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무려 91%가 넘는 수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파트너님께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좀 어떻게 보세요? 네,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에는 리뷰하지는 않았지만 지지난주 시간에 리뷰해드리면서 이 종목 단기간에 바닥을 충분히 거의 다 다져왔고 이제는 반등할 일이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어제 2025년도 8월 6일 수요일이죠. 장중 5%대라는 강한 상승세를 동반하면서 단기 바닥권을 돌파에 성공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연속 조금은 쉬어가지만 여전히 단기 바닥 탈출 이후에 단기 상승 추세선 안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죠.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5년도 7월 중순과 그다음 8월 초에 이중 바닥을 형성을 했습니다. 이중 바닥을 형성을 했는데 형성한 과정에서도 저점을 올리는 이중 바닥을 만들어줬고 그 이후부터는 조금 더 이 이중 바닥의 넥라인 고점 라인대를 67,900원 라인대죠. 이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해주면서 이제는 이 67,900원 라인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점진적 우상향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절반 혹은 4분의 1 비중을 보유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상승한 흐름들 극대화해 나가실 수가 있고요. 신규로 공략하실 분들은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67,000원에서 69,000원 라인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 오늘 정말 아름다운 수익률이다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아트에 가깝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이제 다음 종목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0일자 최종 우승 트로피 거머쥐었던 종목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이거는 38%의 수익을 가지고 계십니다. 현대를 굉장히 자주 우승 트로피 주셔서 이때 당시에 이제 현대용철이라는 닉네임이 생기셨었잖아요.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앞으로? 네, HD 현대일렉트릭의 경우에는 최근에 강한 상승세는 아니다 하더라도 조금씩 저점을 올리는 우상향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패턴이 좀 더 확실한 패턴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저항 라인대는 굉장히 일정하죠. 이 저항 라인대가 가격 기준으로 보았을 때 51만 2천 라인대에서 종가 기준으로 확 넘겨주고 있지는 못해요. 그리고 저점을 꾸준하게 올리는
상승 추세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등대 기법을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을 때 두 번째 기법, 수렴 돌파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수렴 돌파 패턴, 이 수렴 과정 아직은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현재는 상승 삼각 패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는 하단권에 위치해 있는 상황인 만큼 돌파 시에는 강력한 상승 흐름을 기대할 수는 있으나 하단으로 이탈했을 때에는 조금 쉬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규로 공략하실 분들은 아직은 공략하실 필요는 없고요. 조금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45만 5천 원 기준 잡아보시면 되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돌파까지도 기대해 보면서 우리가 신고가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좀 홀딩하면서 좀 더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까지는 조금 홀딩 의견 좀 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7월 11일자 우승 트로피 거머쥐었던 한화비전입니다. 한화비전 같은 경우에는 9%대 수익인데 요거는 조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한화비전이 이제 9%에서 조금 더 한 33%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저때 당시에 지금 기준이군요. 공략하고 나서 근데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9%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자, 우리가 신고가 33%까지 만들어내고 이제 1차 매도 이후에 추가 남은 비중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오늘 구간에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까지 내려와 왔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자, 보시면 과거에 2025년도 6월과 7월 가격대에 박스권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체크를 해보면 이 박스권을 그려주고 있는 이 박스권의 저항 라인 때까지 29였군요. 과거에 29. 네. 네, 과거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중요 지지 라인 때까지 거의 맞닿아 있는 상태에서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죠. 따라서 앞으로의 추가 상승 랠리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공략하셨던 분들은 1차 매도 이후에 남은 비중 홀딩 유효하고요. 신규로 공략하실 분들은 조금 더 가격적인 그러니까 메리트가 있는 가격을 말씀을 드리면 54,500원에서 55,700원 이 라인대에서는 조금 더 메리트 있는 가격이니까 메모해 보시고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9%였는데 우리가 잘못 이제 보여드렸네요. 29% 이 종목 우리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달로 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8월 1일자 우승 트로피 거머쥐었던 두산에너빌리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는데 11%입니다 벌써. 이 종목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앞으로는? 네, 두산에너빌리티를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날이 네. 어떻게 보면 코스피, 코스닥 3.88%, 코스닥은 4% 하락했던 날이죠. 자, 이날 굉장히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락했을 때는 정말 좋은 종목까지 세일하는 기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두산에너빌리티는 과거에 함께 공략을 해서 상승 흐름을 극대화시켰지만 기존에 공략하기를 원하셨던 분들은 조정은 그렇게 크게 오지 않아서 기다리고만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급락했던 날 이 종목을 최종 우승 종목으로 선정을 해서 현재 우리 함께 11%라는 상승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향후의 방향성 간단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점과 저점을 올리는 상승 추세 검정색 추세선이고요. 고점과 고점을 낮추는 하락 추세선까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대칭으로 수렴하고 있죠. 이건 시메트릭 트라이앵글, 대칭 삼각 패턴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대칭 삼각 패턴의 상단선을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눌린다 하더라도 오늘 같은 날에도 마이너스 1.67에서 0.76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준 만큼 앞으로는 저점을 꾸준하게 올리는 상승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상승한 흐름들을 좀 더 극대화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지금까지 우승 트로피 안겨주었던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AS 해주셨습니다. 나도 이 종목을 앞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매우 간단합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1초에서 2초 정도 이후에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파트너님과 함께 이번 주말 잘 대비해 나가셔서 다음 주에 수익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철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월드컵에 16강 출전한 종목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쟁쟁한 종목들 많이 출전해줬습니다. 다양한 섹터군에서 나와줬는데요. 효성중공업도 눈에 띄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2차 전지, 음식료, 조선부터 화장품, 방산, 원전까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들이 16강에서 8강, 8강에서 4강, 4강에서 결승, 또 최종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게 될지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죠. 오늘 종목들 정말 좋은 종목들이 많이 출전한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또 어떤 종목이 올라가게 될지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1라운드부터 바로 함께 보시죠. 효성중공업과 또동기어입니다. 또동기어. 하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었어서 또동기어라고 불렀던 대동기어 오랜만에 좀 나와줬네요. 정말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네요. 이제 효성중공업과 대동기어가 있는데 네. 우리가 체급 차이로만 보았을 때 좀 더 압도적인 힘을 좀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네. 제가 오늘부터는 좀 더 빠르게 먼저 선정을 하고 뒤에 오.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두 종목 중에서는 이제 체급이 훨씬 더 큰 황제주인 효성중공업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중공업 안 그래도 또 좋은 이슈가 있더라고요. MSCI 한국 지수에 두산 그리고 LIG넥스원이랑 같이 이름을 좀 올렸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아, 네, 물론이죠. 이게 영향을 좀 안 네. 좋게 미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꿀팁입니다. 이건 좀 네. 알아가시면 되게 도움이 볼펜 많이 이렇게 되는데요. 주시고. 네, 지금 그 MSCI 정기 편입이 이제 변경되는 날이 2월, 5월, 8월 그리고 11월입니다. 각각의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많이 편입이 되는데요. 특히 이번에 편입되었던 종목들, 뭐 LIG넥스원과 효성중공업의 경우에는 워낙 최근에 강하게 올라왔던 흐름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총도 높아지고 여기서 뭐 특히 시가총액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셔야 되고 이게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극도로 찼을 때 주가가 많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편입이 발표가 되면 하락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LIG넥스원부터 해서 뭐 효성중공업도 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고 나서 조금 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효성중공업 조금은 더 쉬었다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의 상승률이 충분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기존에 공략하셨던 분들은 상승하는 흐름들을 계속해서 극대화해 나갈 수가 있지만 신규로 공략하실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진입하시길 바라면서 이제 그 타점은 간단하게 조금 이따가 한번 더 자세하게 보고요. 우리가 대동기업 아쉽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이 이슈가 불러일으켜 좀 더 시장에서 부각받아줄 때마다 강하게 움직였는데 다음 주에 미국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 재건 관련주들은 시장에서 소외를 받아줬을 때 잠잠할 때 들어갔다가 이렇게 시장에서 한 번씩 터트려줬을 때 매도 타점을 잡아주셔야 좋아요. 그래서 이제 대동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다음 주에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나중에 좀 더 잠잠해질 때 공략을 해서 한 번씩 차익 실현하는 정도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효성중공업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셨네요. 다음 라운드도 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HK이노엔과 OCI홀딩스 이렇게 두 종목 붙었어요. 태양광과 제약바이오면은 이 중에서는 또 어떤 섹터를 좀 좋아하실지 잘 모르겠네요. 이번에도 또 골라주실 건가요? 네, 이번에도 먼저 종목을 선정을 하고 이어서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께서 네. 전법 바꾸셨다고 하시네요. 제가 여러분께 너무 이제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바로바로 이제 선정을 해서 네. 그 이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K이노엔과 OCI홀딩스 중에서 조금 더 앞으로에 대한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을 네. OCI홀딩스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일단 HK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위 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하는 질환의 K캡, 미국 신약 허가 신청의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임상 3상에 성공했다라고 하길래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도 했고 우리 현대인들이 굉장히 먹고 눕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을 달고 살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 그렇죠. 조금 기대하고 올렸었는데 영 그런가요? 아, 저도 이렇게 네. 먹고 바로 이렇게 누우세요? 네, 자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먹고 네. 그냥 바로 카페로 갑니다. 가서 잠이 이제 안 오도록 커피를 네. 마시면서 이제 일을 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들께서 포인트로 잡아가셔야 될 게 HK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오늘 윗골을 굉장히 많이 달았어요. 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자, 분봉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프리마켓에서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지다가 9시 땡 하는 순간
윗꼬리를 달면서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프리마켓에서 야금야금 올리고 다 던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 윗꼬리를 단 흐름을 봤을 때 이렇게 좀 프리마켓에 저는 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나서 물량들을 넘겨주고 나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세가 바로 올라온다면 괜찮겠지만 보통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좀 한 차례 쉬어갔다가 다시 한 반등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HK 이노엔이고요. OCI 홀딩스의 경우에는 우리가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가 강력하게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OCI 홀딩스의 경우에는 앞으로의 상승 흐름, 거기다가 상법 개정을 통해서 지주사들이 조금 더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저평가된 흐름까지도 챙겨 놓을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OCI 홀딩스를 위주로 좀 더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OCI 홀딩스 손 들어주셨습니다. 다음 라운드도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동제약과 LNF 이렇게 두 종목 붙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일동제약도 뭐 코로나 치료제 허가, 재추진 이런 부분들의 청신호가 들어왔다라는 기사가 있던데 LNF 손 들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둘 중에는 어떤 종목인가요? 둘 중에 8강으로 올라갈 종목은 네. LNF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제약의 이런 이슈가 너무 단기적인 건가요? 일단 일동제약의 경우에는 우리가 비만 치료제로서도 이제 시장의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일동제약이 이제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이 끝났다라기보다는 이 비만 치료제 쪽이 워낙 시장이 그동안 부각을 크게 받아온 상태에서 이제 위고비보다 더 성능이 좋은 약까지도 이제 개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의 이제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커질 수 있으나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공략할 포인트를 잡아 나가셔야 될 때는 시장에서 가장 부각을 받기 초기 때 혹은 조금 더 부각을 받고 나서 다음 상승 모멘텀이 강하게 그 시장에서 부각을 받아주는 상황에서 공략할 포인트를 잡아가실 수가 있고요. LNF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7월 17일 함께 공략을 했었죠. 공략을 하고 나서 한 40%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 오고 있는데 오늘 또 한 번 고가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점진적인 우상향을 좀 더 강력하게 이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까지도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LNF의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보다 특히 2차전지 관련주 종목 중에서도 조금 더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뭐 제약바이오주와 2차전지 관련주들 기준을 잡았을 때 물론 제약바이오주도 너무 좋지만 2차전지 관련주들은 바닥권에서 찌박 올라오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더 큰 상승 흐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LNF로 선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기다렸다 보니까 2차전지에 손을 이번에 들어주셨습니다. 다음 라운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와 풀무원이네요.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김밥 챌린지로 제가 한번 올려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캐대헌. 되게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캐대헌이 뭐의 약자인지 알고 계시나요? 당연히 알죠. K-팝 데몬 헌터스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엔 보셨어요? 저는 봤습니다. 네, 저도 봤어요. 네, 좀 보다가 주식 방송하면 봐야죠. 네, 좀 보다가 제가 좀 실망을 했어요. 언제 좀 재밌어질라나. 근데 노래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제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저는 이제 이 멘트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슬램덩크 이런 취향이고요. 이제 뭐 열심히 노래는 되게 좋으나 이제 제가 봤을 때에는 조금 더 이제 어른들을 저격을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풀무원을 봤는데 풀무원이 이제 그 당시에도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단기 고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풀무원을 공략하시는 분들보다 저는 선택을 해야겠죠. 그죠? 네이버를 8강으로 올리면서 이 네이버를 좀 더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카카오가 최근에 시장의 부각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죠. 제가 12시에서 1시에 우리 바이앤셀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때 또 서운하게 또 다른 이야기 하시네요. 네,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중에 어떤 종목이 더 나을까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때 카카오를 손을 들어줬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그 카카오 뱅크 자회사를 거기다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이번에 좀 다를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적이 되게 잘 나왔었죠. 그래서 슈팅이 나왔는데 네이버는 아직까지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네이버의 손을 들어주면서 네이버가 2분기까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죠. 그래서 3분기에 이어서 4분기까지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네이버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 영역이 골고루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이버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부각을 받지는 않았지만 전 결국에는 좀 더 부각을 받지 않을까
좋겠다라는 생각에 8강 종목으로 네이버를 선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는 네이버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다음 라운드도 바로 볼게요. HMM과 HJ중공업입니다.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천억 원대였던 것이 불과 엊그제 같은데 1조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이 두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에 손을 들어주실 건가요? 네, HMM과 HJ중공업 이 두 종목 다 너무나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에요. 근데 한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네. 이 두 종목 중에서는 저는 HJ중공업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네, 우선은 HJ중공업이 네. 제가 이제 7월 10일 날 또 네. 함께 바이앤셀에서 눈빛이 공략했던 반짝거리셨어요. 네, 이용철의 용한 종목에서 용한 종목으로 이제 HJ중공업을 선정을 했는데요. 7월 10일 날 함께 공략하고 나서 딱 불과 딱 한 달도 안 된 기간 동안 안에 40에서 50%라는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냈었던 종목이죠. 근데 이게 제가 딱 한 달 만에 50% 올라갈 거예요 하고 말씀드리면서 공략한 종목은 아니에요. 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조선업의 협력을 기대하면서 공략을 했는데 마침 또 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수익 기대감을 강하게 이어가면서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최근에는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죠. 그래서 앞으로의 추세적인 흐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신규로 공략하실 분들은 지금 과열됐을 때 공략하기보다는 좀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때에 공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700원 라인대에서 11,000원 라인대에 왔을 때에는 기술적인 반등 흐름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HMM은 너무나 아쉬운 종목이죠. 최근에 HMM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네. 이 업종 자체가 요즘에 뭐 관세로 인한 물류가 굉장히 물류량이 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해운 업종이 전체적으로 좀 침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HMM을 좀 더 아쉽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HMM을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라는 공약을 건 적이 있어요. 근데 세계 최대의 항만 도시가 바로 부산이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다가 HMM은 세계 8위 해운사다 보니까 이 두 가지의 시너지를 냈으면 정말 엄청난 상승 흐름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정책적인 수혜까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좀 더 HJ중공업이 강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HJ중공업을 8강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HJ중공업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어떤 종목들 붙었을까요? 파마리서치와 APR 붙었습니다. 파마리서치는 2분기에 또 어닝 서프라이즈 이제 나왔기 때문에 오늘 급등세 보여줬고요. APR은 뭐 원체 많은 프로그램에서 많은 전문가님들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 둘 중에서는 어떤 종목에 손을 들어주시려나요? 네, 이 파마리서치와 APR 모두 다 함께 생방송에서 시청자분들과 공략을 해서 너무나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또 같은 화장품주이기도 하고 좀 고르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 두 종목 중에서는 APR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파마리서치 하실 줄 알았는데. 네, 이 APR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공략하고 나서 화장품 주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가장 큰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4월 16일 날 함께 공략을 해서 234% 그리고 제가 그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도 이 APR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고 최근까지도 이 종목 1차 매도 이후에는 홀딩 유효합니다. 계속해서 홀딩 가능합니다. 말씀을 드렸고 최근까지도 강한 상승세가 이어진 만큼 앞으로에 대한 추가 상승도 실적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화장품 업종 중에서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한 만큼 이 종목이 이제 앞으로 대장주로서 좀 더 강한 상승세 기대해 볼 수 있고 이 파마리서치의 경우에는 오늘 이제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죠. 최근에 실적까지 정말 좋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강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이 두 종목 모두 다 너무나 메리트 있어요. 하지만 감액 배당까지 고려해 보았을 때 APR의 상승세 당분간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APR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PR 올려주셨고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라운드 볼까요? 두산 테스나와 LIG 넥스원입니다. 두산 테스나를 선택해 주실지. LIG 넥스원 저번에도 올려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 둘 중에서는 어떤 종목 선택하실 건가요? 네, 이 둘 중에서 제가 이번에는 네. 두산 테스나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이야기 하실 건가요? 애플과 그렇죠. 이미지 센서?
네, 맞습니다. 네. 애플과 삼성의 이제 협업이 좀 더 부각이 되면서 관련해서 두산 테스나가 좀 더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저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MSCI 지수에 편입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기대감,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 중에 한 종목이 LIG 넥스원이었고, 편입이 되고 나서 오늘 방산주의 고평가 논란과 함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 기대감을 통해서 방산주들이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을 했고요. 특히 네. LIG 넥스원의 경우에는 가장 크게 하락했던 종목이죠. 어떻게 보면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고 나서 빠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MSCI 지수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조금은 넣어두실 필요가 있고요. 네. 기대감, 특히 MSCI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했을 때가 굉장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최근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것들을 조금 더 이용하셔서 매매에 참고해 보시면 하락률은 제한된 상태에서 상승 흐름 좀 더 극대화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상승률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는 종목은 두산 테스나라고 보셨습니다. 자, 마지막 라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대로템과 한전기술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현대건설 이야기를 하는데 현대로템이라고 하셔서 시청자분께서 현대로템? 오늘 현대로템 출전하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 둘 중에서는 당연히 현대로템일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 두 종목 중에서는 오늘은 네. 한전기술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마음속에만 있으셨던 건가요, 현대로템이? 제가 단순히 말실수였고요. 네.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이제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방산주 말씀드렸었죠. 이 방산주들이 이제는 좀 더 차익 실현이 나와줘야 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께서 명심을 해두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부동산은 사놓으면 자산 가치로서 인정을 받고 크게 떨어지지 않죠. 하지만 주식은 내가 팔아야만 이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꾸준히 올라가기만 하는 주식은 굉장히 드물고, 그런 종목들을 찾기보다는 우리가 적절하게 차익 실현을 통해서 챙겨나가고 재공략을 하는 그 과정 안에서 수익권대를 좀 더 극대화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방산주의 경우에는 딱 전 거래일까지는 그래도 견조로운 흐름을 보여주다가 오늘 정말 약속이나 한 듯이 MSCI 지수 편입 이후에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고평가 논란, 이 고평가 논란이 어제 하루, 그러니까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은 아니죠. 네. 하지만 최근에 갑자기 좀 더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여기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종전에 대한 기대감까지 한꺼번에 몰아치면서 이 방산 관련주도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투자자로서 공략해 나가야 될 포지션은 싸니까 지금 바로 들어갈까라는 기대감보다는 한동안 조금 더 조정받아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기존에 공략하시지 않으셨던 분들은 지금 당장 공략하시기보다는 조금 기다린 다음에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고 변곡을 만드는 타이밍에 제가 한번 이제 생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그때 한번 타이밍 잡고 공략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좀 박앤세일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갈 것이 아니라 조정이 나올 것을 우리가 좀 더 기다려보는 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내가 종목들을 보면서 지금 당장 내 포트폴리오에 넣어놔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 똑똑하게 투자 좀 해 나가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죠.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그냥 가까이만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파트너님과 함께 전략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용철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6강에서 8강으로 올라간 종목들도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16강에서 8강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정말 쟁쟁한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효성중공업, OCI홀딩스, LNF, 네이버, HJ중공업, APR, 두산테스나, 한전기술 이렇게 올라가게 됐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또 8강에서 4강, 4강에서 결승 올라가고 또 우승 트로피까지 거머쥐게 될지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네, 8강부터는 또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좀 종목들 하나하나 봐주실 것 같으니까 1라운드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중공업과 OCI 홀딩스인데 아까 전에 파트너님께서 효성중공업은 조금 있다가 또 가격 전략을 좀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라고 하셨거든요. 이 두 가지 중에서는 어느 종목을 선택하실 건지 궁금해지네요. 네, 이 효성중공업 황제주죠. 저희 시청자분들과 함께 4월 달에 공략했고 하고 황제주를 함께 만들어낸 만큼 정말 애착이 가는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네. OCI 홀딩스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칭찬을 해주시고 이렇게 되게 좋아하고 애착이 있다고 하셨는데도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효성중공업은 마찬가지로 MSCI 지수에 편입이 됐죠. 그래서 이제 당분간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특히 이제 4월 달 저희가 함께 공략했던 날이 4월 달이었습니다. 근데 3월 달, 4월 달 공략을 했는데 이 이후로부터 정말 쉼 없이 정말 쉬지 않고 달려온 종목인 만큼 이제는 조금 더 쉬어갈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점과 저점을 잇는 상승 추세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현재 이 상승 추세선 안에서 단기 조정을 마무리했지만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저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조정을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께서 수급도 좋고 이 종목의 경우에는 경고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너무나 밝습니다. 특히 전력설비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에 위치한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상승 추세 저점 안에 있을 때 기술적인 반등이 유입이 된 것으로 확인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공략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로 공략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간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당장에 공략하기보다는 좀 더 반등하는 것을 확인하고 공략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OCI 홀딩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생방송에서 여러 차례 공략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략한 이후로 좀 고가를 계속해서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부 정책에 따른 강력한 수혜 거기다가 미국에서 중국의 태양광 관련한 이제 부품들을 조금 더 제품들을 규제하는 데 있어서 반사 이익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OCI 홀딩스의 전반적인 수혜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4강에 올라간 종목은 OCI 홀딩스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OCI 홀딩스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해 주셨습니다. 다음 라운드 바로 보도록 할게요. LNF와 네이버입니다. 이 두 종목은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정말 모르겠어요. 네. 어떤 종목 선택하실 건가요? 네, 실적 자체는 네. 네이버가 훨씬 좋아요. 하지만 저는 오늘 4강으로 올라갈 종목은 LNF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네, 우선은 이 네이버의 경우에는 이제 앞서서 제가 바로 말씀드렸듯이 실적에 대한 상승세, 그러니까 실적 기반을 바탕으로 이 AI 관련주로서 선도하고 있었던 기업이죠. 하지만 이 AI 5개, 국가대표 AI 5개 기업 중 한 기업으로 선정되고 나서 좀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동안의 매출액의 20에서 25%를 이제 R&D 비용으로 투자를 했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투자한 부분이 바로 이 AI 부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AI 산업이 확장됨에 따라서 네이버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미 조금 더 차익 실현이 나온 상태에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올라가야 될 상황이고요. LNF의 경우에는 최근의 흐름이 너무나도 좋죠. 그래서 수급을 한번 보았을 때 2차전지 관련주들은 최근까지도 그렇게 수급이 좋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LNF 수급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2025년도 7월 17일부터 정말 기관의 매수세가 공격적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만큼 바닥권에서 탈출했을 때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되면서 탈출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점진적인 우상향 흐름 기대해보면서 LNF를 4강 종목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오랫동안 기다린 만큼 계속해서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또 4강에서 결승 갈 수 있을지도 봐야 되겠네요. 다음 라운드는 어떤 종목들 올라갔을까요? HJ중공업과 APR입니다. 이 둘 중에서 고민 많이 하셨나요? 사실상 결승 같아요. 이 두 네. 종목 다 최근에 너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바로 이제 우리 선택을 해야겠죠. 네. 저는 4강으로 올라갈 종목
APR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PR 모든 파트너님들의 사랑을 좀 받아주고 있는 종목 같습니다. 이 종목 앞으로도 전망이 되게 좋다고 보시는 걸까요? 네, 이제 앵커님께서 지난주에 APR의 대표님이 굉장히 잘생겼다고 하셔서 이제 APR 선정을 이제 한 것도 조금 0.1%는 가지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HA중공업은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국가의 정말 가장 전력 프로젝트인 마스가 프로젝트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는 HA중공업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 이 HA중공업은 단기 조정 이후에도 추가 상승 랠리가 유효하지만 APR의 경우에는 최근에 감액 배당을 발표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줘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물들까지 먹어가면서 올라가고 있죠.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랠리 충분히 이어올 수 있고, 함께 공략하셨던 분들은 234%. 근데 저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신규로 공략하실 분들도 조금 더 조정을 받아줄 때 같이 탑승할 수 있도록 제가 생방송에서 한번 다룰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시면서 APR 올리셨습니다. 다음 라운드 바로 보도록 할게요. 벌써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두산 테스나와 한전기술, 이 둘 중에서는 고민 없이 아까 전에 두산 테스나 올리셨었거든요. 둘 중에서는 어떤 종목 올리실 건가요? 네, 오늘 이제 4강으로 올라갈 종목은 한전기술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우선 두산 테스나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이 삼성과 애플이 협력한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두산 테스나였죠. 그래서 최근에 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상승세는 이미 다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실질적인 공급 계약을 통해서 보여줘야 될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두산 테스나가 조금 더 오르기 위해서는 뭔가 보여줘야 된다. 따라서 이 한전기술이 좀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한전기술은 최근까지 원전 관련주들의 강한 상승세가 보여줬고, 거기다가 한동안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죠. 다시 한번 저가에서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 야금야금 올라오는 주체가 어느 주체인지는 조금 이따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전기술 조금 있다가도 만나보자고 하시는 거 보니까 또 계속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켠에서 드는데요. 이 종목들 보시면서 나도 이 종목 지금부터라도 좀 내 관심 종목에 편입해보고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 전략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는 생방송 중에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1초에서 2초 정도 이후에 링크 뜨게 되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파트너님의 패밀리가 되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철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4강으로 올라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4강으로 올라간 종목들 OCI 홀딩스, LNF, APR, 한전기술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4강에서 또 어떤 종목들이 결승에 오르게 될지, 최종 우승 트로피는 어느 종목이 거머쥐게 될지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네, 벌써 4강이 들어섰습니다. 4강 1라운드는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 붙었을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CI 홀딩스와 LNF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방원이 상반기에 좀 주 섹터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반바지다라는 말이 있어요.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그래서 LNF 손을 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보기는 하는데, 이 둘 중에서는 어느 종목 올려주실 건가요? 네, OCI 홀딩스는 정부 정책에 대한 강력한 수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이제 드디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 두 종목 중에서 둘 다 너무나 매력적인 종목이지만 오늘 이제 결승으로 올라갈 종목은 LNF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NF 올리신 이유 있을까요? 물론이죠. 우선은 이제 조금 아쉬운 우리 OCI 홀딩스부터 말씀을 드리면, OCI 홀딩스의 경우에는 이제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에서 이제 중국산 태양광을 좀 더
규제를 통해서 관세를 통해서 규제한다라고 밝혔는데 이에 따라서 반사 이익을 강력하게 받아갈 수 있는 밑바탕을 깔아놓고요. 여기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를 좀 더 강력하게 받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 있는데요. 특히 R200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여기에 따라서 들어오는 기업들의 규제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들겠다라고 밝혔는데 R200 이 캠페인이 어떠한 캠페인이냐면 기업에서 생산하는 그 전력들을 그 기업이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생산해내는 캠페인을 R200, 그러니까 100% 재사용하겠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정책에 따른 수혜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2038년도까지 현재의 태양광을 2.6배까지 늘린다라고 밝혔죠.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상승 전망 굉장히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솔루션의 경우에는 실적이 둔화가 됨에 따라서 좀 한 차례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왔지만 OCI 홀딩스의 경우에는 실적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꾸준한 상승세 기대해 볼 수가 있지만 우리가 LNF를 보자면 LNF가 최근 너무 흐름이 좋죠. LNF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겁니다. 2023년도 7월 26일입니다. 그때 최고점을 만들고 나서 정말 2차 전지 모든 종목들이 다 급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7월 달, 그러니까 2025년도 6월 달에서 7월 달 바닥을 찍고 나서 반등에 성공을 해줬어요. 근데 우리가 앞서서 제가 이 반등을 만들어냈을 때 어떠한 주체가 유입이 되면서 반등을 만들어줬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개인 투자자 물량들만 들어와서 만들어준 게 아니라 차트를 간단하게 보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7월 달부터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바닥을 이렇게 탈환에 성공을 해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권대에서 움직이기보다는 우상향을 통해서 점진적인 상승 흐름 기대해 나갈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LNF를 결승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인 LNF가 결승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다음 라운드 바로 볼게요. APR과 한전기술입니다. 이 두 종목도 쟁쟁하죠. 어떤 종목을 결승전으로 올리실 건가요? 네, 이 APR과 한전기술 중에서 네. 결승으로 올라갈 종목은 한전기술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PR 여기선 떨어지게 됐네요. 네, APR의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함께 꾸준하게 여러 차례 공략을 했던 만큼 현재 너무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요한 게 이 종목이 화장품 관련주로서 대장주의 위치를 당분간 계속해서 지켜낼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 저는 충분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감액 배당에다가 실적은 실적대로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상승 랠리는 좀 믿어 의심치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기술을 선정한 이유가 있죠.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원전 관련주로서도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고 거기다 원전 해체 시장이 굉장히 커요. 500조 규모의 이 원전 해체 시장이 이제 계속해서 산업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 원전 해체에 대한 수혜 거기다가 이 종목은 정부 정책 중에서 에너지 믹스 정책에 가장 걸맞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한전기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보았을 때 기존의 상승 흐름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LNF, APR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한전기술을 결승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두 종목 결국 결승전으로 좀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결승전이 되었습니다. 결승전에 오른 종목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LNF와 한전기술 이렇게 결국 붙게 됐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북 한번 올려볼까요, 파트너님? 결정되시면 고 해주세요. 고? 고 가겠습니다. 네. 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한전기술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네. 네. 왜 한전기술입니까? 네, 이 한전기술의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에너지 믹스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에너지 믹스 정책이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을 결합한 어떻게 보면 이재명 행정부의 정말 주도 정책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특히 한전기술의 경우에는 앞서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듯이 원전
뿐만 아니라 원전 해체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 사업을 확대를 통해서 이제 국내외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참여를 또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 한전 기술이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건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을 통해서 봐야 될 텐데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 오늘 제가 끊임없이 수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죠. 이 종목을 위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수급을 통해서 움직임이 확연히 드러난 종목이에요. 자, 2025년도 6월 25일 그리고 2월 26일부터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6월 26일부터 쭉 팔았는데 하락을 했는데 이 파는 과정에서 하락하는 과정에서 누가 매도했는지 우리가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보시면 정확하게 6월 26일부터 기관의 매도세가 7월 17일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6월 26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렇게 7월 17일까지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관이 매도를 하면서 떨어진 거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최근에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데 이걸 또 누가 사줬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번 올려보면 자, 그 뒤로부터 7월 22일부터 기관의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 종목 바닥권을 확인하고 나서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관이 매도세가 그치고 매수세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관의 매수세와 더불어서 상승 흐름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을 한번 간단하게 보면 고점과 고점을 쭉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하락 추세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저점과 저점을 쭉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과 저점을 이으면 최근에 상승 파동이 나온 이제 시작점을 기준을 잡고 추세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점은 낮춰지고 저점은 올라가는 대칭 삼각 패턴, 시메트릭 트라이앵글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대칭 삼각 패턴의 고점을 강하게 돌파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돌파 이후에 우리가 등대기법 중에서 수렴 돌파 패턴이라고 있죠. 수렴 돌파 패턴에 해당을 했고요. 돌파하는 과정에서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눌린다 하더라도 그 조정폭이 굉장히 제한된 상태에서 꾸준한 상승 랠리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강한 상승 랠리 좀 더 기대해 보면서 우리가 가격 전략을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기준가는 95,000원 이하에서 공략 유효하고요. 1차 목표가 103,500원, 손절가는 83,700원 기준 잡고 다음 주부터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가격까지도 또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서 매수가 매도가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파트너님이랑 함께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그러면 우리가 이제 QR코드 타고 들어가면 다음 주 공략도 같이 해볼 수 있는 건가요? 물론이죠. 제가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등대 M밴드방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규로 종합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기존에 공략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목표가를 어디로 잡아야 할지 1차 목표가 이후에 추가 상승 랠리가 가능한 종목들 200%가 넘어가는 상승 흐름을 제가 중간중간에 홀딩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만들어드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존에 더 가져가야 될지 정리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들을 잡아드리고 등대 기법을 통해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을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함께 여러분들 적용시켜 가면서 등대 기법 마스터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등대 기법, 정말 오랫동안 말씀을 해주신 기법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등대 기법을 통해서 좋은 종목들 선별해 나가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만 가져다 대시면 링크 무료로 뜨게 되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철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일 저녁 밤인데도 열심히 강의 나눠주신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마켓디너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더욱더 알찬 내용들과 함께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